자, 오늘 모처럼 증시가 좋았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컸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도 높아졌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영국과의 무역 협상이 최초로 체결이 됐습니다. 5월 8일 이날 백악관 집무실이었는데요. 기자회견 열었는데 영국과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타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는 벤스 부통령도 나오고요. 러트닉 상무장관도 나오고 영국의 스타머 총리는 줌을 통해서 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이 이 미국과 영국이 함께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날이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기존 25%였던 관세를 연간 10만 대 한정으로 10%로 인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러트니 장관은 이 10%의 기본 상호 관세는 유지된다, 이렇게 밝혔고 이를 통해서 연간 약 60억 달러의 세수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영국은 미국산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기계류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시장을 개방하고 또 100억 달러 규모 보잉 항공기 구매에도 합의하고 비관세 장벽 축소, 통관 간소화 조치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영국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이고 이번 협정은 양국 관계를 수년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근데 이런 무역 협정의 세부 사항 이런 거는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 시장이 크게 반응한 건 이런 세세한 숫자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의미 있어서 반응했다기보다는 이제 관세 공포가 정점을 찍었고 미국이 본격적인 협상 단계로 확실하게 접어들었다, 이렇게 확신을 했기 때문일 텐데요. 그 관세는 이제 큰 고비는 넘었고 관세로 인해서 왜곡되던 투자 심리가 정상화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다음엔 아마 인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투심을 뜨겁게 달고 만한 주제는 역시 중국과의 협상이겠죠. 이날도 발언이 있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가 주말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데 이거는 사실상의 정상회담급입니다. 사실 트럼프는 선호하는 게 있죠. 직접 본인이 톱다운 방식으로 정상과 정상이 만나서 거기서 딜을 치고 그걸 통해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빨리 끌어내는 이런 걸 선호하는 사람이죠. 많은 나라와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랑은 그게 안 됐습니다. 왜냐면 시진핑이 그런 식의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전형적인 외교적 방식, 밑에 실무진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걸 최종 사인을 하고 마지막에 나와서 트럼프랑 같이 사진을 찍고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하고 있지, 트럼프랑 만나서 이렇게 세부 사항을 조율하면서 막 싸우고 얼굴 붉히고 이런 거를 공산당 체제에서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탑다운을 선호하는 트럼프와 바텀업을 선호하는 시진핑이 서로 간의 견해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미중 협상이 오랫동안 평행선을 그렸고 이번에 드디어 타협점으로 나온 게 이거죠. 사실상의 트럼프 정부 2인자 베센트와 중국은 누가 나옵니까? 이 허리펑 부총리죠. 이분은 뭐 의전 서열로는 뭐 2위가 아니겠습니다만 베센트도 그렇죠. 그렇지만 이 1980년에 시진핑 주석이 샤먼시 부시장 재직할 때 거기서 판공실 부주임으로 재직하면서 만나서 40년 넘게 시진핑과 연을 맺은 시진핑의 복심, 사실상 총리를 제치고 중국 경제는 이 허리펑이 장악을 한 상황이고 시진핑이 가장 맡길 수 있는 최측근, 그러니까 트럼프가 베센트를 내세우고 시진핑이 허리펑을 내세워서 대리전을 펼치는 사실상의 정상회담입니다. 앞에 이 두 분이 이제 마리오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상 간 마리오네트를 거치긴 했지만 여튼 정상회담이 시작됐다는 것은 조만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이날 트럼프는 나는 늘 시진핑 주석과 잘 지내왔다, 협의가 잘 되면 시 주석과 직접 대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협상은 실질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잘 되면 중국에 대한 관세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장의 관심을 끈 내용은 이 트럼프의 리딩방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So you better go out and buy stock now, 이거죠. 번역을 하자면은 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경제는 이 로켓처럼 쭉 올라갈 거고요. 아무도 본 적 없는 숫자가 나올 거고 그러니 지금 당장 나가서 주식을 사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덧붙인 설명은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 그리고 계속 무역 협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미국을 정말 미지의 영역으로 몰고 갈 거고 그러니까 결국 주식을 지금 사야 이 수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발언 나오고 실제 주식시장은 탄력을 더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이 트럼프 리딩방의 파워를 바로 지난달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4월이었습니다. 4월 초에 관세 여파로 정말 증시가 엄청나게 안 좋을 때 이때 갑자기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주식 매수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대부분 관세를 90일 유예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그날 S&P 500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엔비디아 1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트럼프 리딩방 효과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사실 이제 트럼프가 시장이 좋다, 뭐 시장 상승세가 뛰어나다, 이런 간접적인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직접적인 매수를 부추기는 그런 시그널, 지금이 매수 타임이니까 사라, 이렇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전달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바로 전게 언제였냐면 2018년 크리스마스 때 이 기자단과의 대화였거든요. 그때 트럼프는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그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 기록적인 실적을 내고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이 엄청난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정말 훌륭한 매수 기회다." 이거는 명확한 매수 사인이죠. 이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증시가 급락한 이후에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여튼 그 이후에 증시는 안정을 찾고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미국 장이 그동안 우상향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던지 간에 일단 시간이 지나면 장이 올랐기 때문에 트럼프가 말을 한 효과가 증시 상승으로 100% 연결됐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완전히 타이트하게 짜맞추긴 사실 어렵죠. 하지만 트럼프가 명확하게 매수 신호다. 지금 주식을 사라.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렇게 찍어주는 포지션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사실 꽤 괜찮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류의 즉 딱 찍어주는 리딩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지만 기록을 검색을 해보니까 전 임기까지 해서 딱 3번입니다.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이번에 그에 반해서 이 간접적인 그 유체 이탈 화법 있죠. 뭐 증시는 잘 될 것이다. 시장은 좋아 보인다. 요런 얘기, 요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장이 좋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얼마 전 이 관세 전쟁 때도 사실 트럼프가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얘기 나오기 전에 트럼프가 증시 관련 발언했지만 이렇게 간접적인 그런 발언에 멈췄습니다. 이때도 이 간접적인 발언, 즉 팬데믹 초기에 2020년 2월이었죠. 코로나가 통제됐고 시장이 내년에는 좀 좋아 보인다. 이 정도의 이 발언이 나왔을 때는 이후에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결론 내보자면은 트럼프가 명시적으로 찍을 때 지금 사라 이렇게 할 때는 성적이 괜찮았고 유체 이탈 화법을 쓸 때는 뭐 그냥 별로인 적도 있었는데 여튼 이번에는 명시적으로 오랜만에 전달에 이어서 이 리딩방으로 정확히 찍었다 이렇게 얘기한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과연 이번에도 트럼프 말이 맞을지 다 함께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장기물 금리입니다. 사실 지금 관세와 인플레 그리고 장기물 금리 간의 관계를 보면은 최근의 내러티브는 어땠습니까? 관세 공포가 커지면 물가 공포가 커지고 그래서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게 최근 보여준 시장의 움직임이었죠. 근데 오늘 관세 공포가 상당 부분 해결됐다는 데 시장이 베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경제 성장을 반영한 결과인지 오늘 장기물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갔다. 이런 점은 여튼 10년물 금리를 공식적으로 타겟팅하는 베센트와 트럼프 입장에서 두고두고 생각을 해볼 대목이다. 이런 점을 보여주고 결국 지금 조금 장기물 금리 투심이 좀 위태위태한 게 아니냐. 전반적으로 장기물 금리 지금 워런 버핏도 주총에서 얘기를 했죠.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미국 경제의 어떤 지속 가능성, 미국 경제의 어떤 재정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시장이 조금 신뢰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점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미국 장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재정 적자 관련해서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많은 부분이 지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물론 이 결과도 좀 있었습니다. 이 3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응찰률이 2.31배 나와서 전달 2.43배 나왔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전 6개월 평균치에 비해서도 조금 못 미쳤고요. 따라서 이제 결과가 안 좋으니까 발행 금리가 발행 직전 금리보다 좀 올라가서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영향이 있었습니다. 장기물 금리를 끌어올린 그런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로 봤을 때는 오늘 관세 협정이라는 호재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정기물 금리가 많이 오른 것은 조금 미국 국채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위태해 보이기도 한다. 이런 점을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또 하나의 변수인데 오늘 비트코인 또 10만 달러 넘어갔죠. 하지만 정말 알트코인 중에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이더리움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5%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나왔고 이번에는 어쩌면 증시보다는 이런 암호화폐 쪽으로 조금 더 그 투심이 가는 게 아닐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가을보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